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문제를 잘못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그 정답을 한 걸 보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다 한 번씩 좀 꼬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 제시문을 보세요. 이거 제시문이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제시문이에요. X국 행정법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런데 종전에 했던 걸 취소할 때도 법적 근거를 요하냐야. 그럼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행정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취소할 거야. 취소할 건데 여기다가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글을 보면 여기만 이제 읽게 된다. 근데 이 글은 그렇게 안 써 있어. 뭐 때문에 바뀌는 거지? 얘 때문이야. 그러니까 표준 기준점을 잘 잡아야 돼. 지금 종전의 행정행위가 뭔가부터 좀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전에 했던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요할 때는 누구에 따라 달리된다. 종전의 행정행위의 성격에 따라 바뀐다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내셨어야 돼요. 그래서 A를 보면 행정행위를 행위실을 소급해서 실효시키는 취소행위 또는 장래를 해서 실효시키는 다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럼 A는 되게 간단해. A는 다 있어야 돼. 그럼 빨리 A 찾아봐. 기억하고 디귿에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 빨리 찾아내셔야지. A하고 B는 다 요합니다.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 보면서 하나씩 찾으면 되지. 자, B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종전의 행정행위가 불이익이다. 그럼 B는 종전의 행정행위가 불이익일 땐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불이익이다. 그러면 요하지 않음. 이렇게 써놓은 거지. 종전의 행정행위가 불이익일 때 그걸 취소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땐 요하지 않는다고 써 있는 거야. 근데 뭔지 아시겠지?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셔야 돼. 자, 그럼 B 찾아보세요. 기억이 맞나 틀리나? 기억 틀렸지, 그러면. A는 법적 근거를 요하고 B도 법적 근거를 요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이제 그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초점에 요하는 게 얘한테 달려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B를 읽었으니까 니은도 가봅시다. 니은의 B는 어떨까요? 지금 불이익이 되는 행위의 취소니까 역시 요하지 않아. 이제 C만 찾으면 돼. 자, 종전의 행정행위가 법률에 위배된 것이어서 취소하는 것일 경우 취소행위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위배되면 위배된 게 아닌데 그 후에 취소한다.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이익이 될 땐 법적 근거를 요한대. 그 뭔가 좀 비슷하지. 불이익이 될 때는 요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C는 뭐라고 쓰는 거야? C는 이게 이익이 될 경우 뭐 한다? 요한다 이렇게 써는 거잖아. 근데 C는 경우수가 두 개지. 법률이 위배됐느냐 안 되느냐 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럼 니은은 어떻습니까? 이제 C는 기존의 행정행위인 그 식품 판매 업 허가 취소 자체가 법률의 위배니까 그냥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은 C는 요하지 않지. 그렇게 되니까 디귿은 다르다가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좀 잘 찾아내셔야 돼. 이 문제는 그 여러분이 보통 보는 것처럼 이 취소의 성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뭘 물어본 거냐면 이 행정행위의 성격을 물어본 거야. 행정행위의 성격이 불이익인데 취소하면 요하지 않는다. 행정의 성격이 이익인데 취소하고 싶으면 요한다. 근데 법률의 위배가 아닐 경우는 법률의 위배일 때는 어떻게 돼? 위배일 때는 그냥 날려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배일 때는 의미가 없지. C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 초점에 맞춰 있는지 취소에 초점에 맞춰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지껏 나왔던 기출문제는 죄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취소의 효력이 뭐 소급되는지 장래효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지. 근데 요거는 저 앞에 있어요. 소번 문제는 잘 보셔야 되겠고 6번 문제는 1번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번 문제 1번은 물음표야. 물음표. 갑은 국회에 수정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요청한 그대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갑은 수정할 권한까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면 써있지 수정동의가 동인지 거부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알 수 없다야. 그럼 4번은 왜 맞게?
국회의 수정안과 조약 재협상의 결과가 일치했다. 국회의 재동의가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뜻이요? 수정동의도 괜찮다라는 뜻이지. 근데 을은 뭐라고 했지? 수정동의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 괜찮다나 또는 가능하다는 양립 가능하지. 그러니까 4번은 답이 아닙니다. 틀린 건 1번이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7번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7번 문제는 사실 이거는 한 사람이 너무 확실하게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가불명정 중에 지금 사실 요거는 좀 재밌는 게 요건 난이도와 상관없이 좀 보셔야 될 게 4명이잖아요. 4명이고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 동일하거나 반대가 많으면 기각 결정이야. 그러면 반대가 몇 명이면 기각이야? 4, 3, 2까지 기각이지. 반대가 1이면 이제 찬성이 되는 거지 지금. 자 그런데 갑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금하면 안 된다. 을은 형벌만 아니면 괜찮다. 병은 안 된다. 이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면 안 된다. 하기 어렵게 만든 불이익이면 안 된다. 정은 공익이면 된다. 근데 사실 이 조치의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보면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한 학교는 그 학교가 아니에요. 교도소를 의미한 학교야. 그 학교를 졸업한다는 얘기는 교도소에서 징역을 다 집행하고 나왔다는 얘기지. 학교를 졸업하면 이 두 가지 중에 선물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동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신상공개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찌도 하나 해줘요. 그러니까 졸업 선물로 이제 발찌도 해줘. 이따만 해. 이렇게 시커먼 걸 이제 발에다 이렇게 달아주거나. 그게 지금 요거 조치 두 가지야. 근데 이 조치 두 가지의 공통적 특징은 뭐지? 구속하는 얘기는 없지 지금. 사람을 가둬놓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있어요.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게 좀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숫자 세는 거지. 숫자 세는 걸 따지시면 되고 일부러 4명으로 바꾸는 거야. 보통 헌법재판소는 4명이 아니지. 9명이지 9명. 근데 지금 4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4명 하면 생각나는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판사 저 3명 할 때 그 판단 내리는 거 있었죠. 그 3명이 추가되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아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문제가 더 쉽지. 이 문제는 왜냐면 견해가 좀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8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8번 넘어가시면 되고 8번 문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기 책임인지 대위 책임인지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른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가가 왜 책임지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9번은 괜찮은데 10번을 좀 봅시다. 10번은 지금 가번에 보시면 A법률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물건에는 자연력도 일정한 경우 포함될 수 있다. 그 일정한 경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 조문에 따르면. 관리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는 법령 규정의 문자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별개로 법령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건 그대로 맞죠. 사실 1번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2번을 맞다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 나번에 보면 비법률은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규정, 정당의 대표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지위로 인해서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는 공무원에 넣지 맙시다 이렇게 해석해놨거든. 그게 2번에 있는 것처럼 반대 해석이에요? 아니지. 이거는 이제 비법률은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다. 규정 내용과 반대의 경우랑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중립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중립 의무가 없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아니지. 지금 이거는. 그냥 얘네들은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거 11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11번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줘야 돼. 이 문제는 서너 가지로 분화될 수 있는 문제라서 왜냐면 지금 일단 그 대전제를 한번 보세요. 저항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보셔야 돼. 민주적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 폭력을 동원해서 정할 수 있는 권리다. 까지가 저항권의 정의입니다. 그럼 저항권에 지금 개념상으로 보게 되면 폭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그럼 저항권은 폭력만 가지고 하느냐. 근데 그 다음에 써 있어요. 보세요. 저항권과 구별된 개념으로 뭐가 있죠? 시민 불복종이 있다고 돼 있지.
그럼 여러분은 저항권하고 시민불복종을 구별해줘야 되는데 시민불복종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행해진 공식적이고 비폭력적인 행위다. 그럼 저항권은 이거 반대로 하면 되지. 그럼 저항권은 어떤 뜻이야? 저항권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권하고 시민불복종을 구별하는 개념이 폭력성만 가지고 구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다른 경우도 따져봐야 되지. 왜?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을 구별하는 개념은 폭력적, 비폭력적, 헌법질서 침해, 정책이나 법률의 부정의, 그리고 개인이나 기관이나 정부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억은 이미 틀렸어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면 시민불복종은 그냥 글로 가는 거야? 아니지. 다른 걸 논의를 해봐야 알지. 지금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은 단 한 개의 차이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시민불복종의 폭력성 가지고 무조건 저항권이에요?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거기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의 논증 방식을 한번 보세요. 자, 저항권은 헌법상 부정할 이유는 없다. 개별적 조항인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하는 헌법 전문에서 3.1운동, 4.19 민주이념 계승, 헌법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죠. 맨 처음에. 헌법이 저항권을 인정. 하고 끝났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설령 규정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써놨다. 그래도 뭐래? 천부적인 자연권성이니까 인정. A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 그럴까? 요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 헌법에 있으면 인정. 헌법에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인정이지. 이 세상 모든 경우의 수 다 들어가 있지. 자, 이렇게 성립하려면 무슨 전제가 당연히 있어야 돼? 이게 확정이 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헌법에서 저항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더라도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 근데 이걸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이거지. 갑 써놓고 if, not 갑이라도 이거 두 개 합치면 갑인 경우와 갑이 아닌 경우 다 설명했지. 근데 지금 니은에 뭐라고 써있어요? 헌법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이한과 4.19 민주이념, 난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논증이 성립이 안 돼. 헌법에서 규정돼 있다 할지라도 규정돼 있다. 왜? 4.19에 따라서 규정된 것이다. 저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상대가 뭐라고 그래? 4.19 자체에 대해서 저항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 다음 논증은 그 다음 얘기고 지금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좀 설명하는 거야. 그럼 논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니은처럼 들어가게 되면 A는 아무 주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게 완전히 날아가지 이렇게 되면. 얘밖에 안 남지. 그럼 A가 주장이 이상하지 않아? 얘는 제일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어디야? 헌법엔 당연히 있다. 만약에 니네가 헌법에 없다고 해도 그래도 자연권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근데 지금 니은에서 뭐라고 그래요? 헌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논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 결정하고 가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주장은 약화되는 거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저희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4.19 이념에 대해서 뭐 저항권을 볼 수도 있고 시민 불복종으로 볼 수도 있다. 또는 이거 규범적 효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게 되면 A의 논증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A가 분명히 뭐라고 한 거야. 헌법에는 당연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항권이 인정됐다고 나는 보고 그 다음으로 간다 이렇게 써놨거든. 근데 아니 나는 그렇게 못 보겠는데 하면 논증이 전개가 안 되지. 그래서 니은은 약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토론할 때 많이 써. 이게 뭐 같아? 이 논증 방식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좀 가지고 있어. 이 A의 논증 방식을 보면 잘된 논증 방식은 아니야. 왜 그럴까? 이게 원천봉쇄 오류하고 비슷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하나로 간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대하지 마라. 반대해도 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저항권 인정 안 됐지? 그래도 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증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이 대전제부터 지금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 출발 지점 자체에서 너는 지금 4.19는 당연히 인정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하겠어. 그렇게 돼서 처음부터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토론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상당히 좀 어려워서. 여기가 살아남지 않냐고? 응.
그렇지. 얘는 지금 헌법의 저항권이 당연히 사일구 이념 때문에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설령 헌법에서 아예 그런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라고 써놓은 거야. 근데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는 4.19에 관련된 게 규정이 돼 있고 그게 헌법상으로 저항권이 인정됐다고 본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할지라도 아예 그런 규정이 지금 있으니까 4.19는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헌법에 4.19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근데 문제는 4.19 규정이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대. 그럼 논의 전개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공격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된다. 규정 안 돼 있어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서 다 인정된다고 좀 설명했더니 아니 규정됐을 때도 인정되는지 논의 여부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나가면 그 니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논술할 때 이 방법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 논술할 때 상대방의 경우의 수를 다 세팅해 놓으면 근거 배치해서 공격할 때 가장 최전선에 있는 전제부터 날리는 거야. 그러면 다 깨져. 그렇게 되면 논술이 만점을 받는데 여러분한테 의미가 별로 없지. 논술이 만점을 받았다는 건 자기만의 생각이잖아. 보통 채점하고 저는 논술은 100점 중에 100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아무도 모르지. 채점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모르지. 그럼. 그래서 11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귿은 B의 주장이 약화됩니다. 왜냐면 지금 B는 이제 거의 보시는 것처럼 헌법 질서를 치면 국가권리 남용, 저항권을 통해서 헌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황을 비교했다. 법적 안정성이 더욱 파괴되는 거는 뒤에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별개다. 그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B가 이제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B는 약화되겠죠. 네, 답이 니은 디귿입니다. 이 11번 문제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봅시다. 12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12번은 무효 취소 나누고 취소는 행정위가 부담인지 수익인지 나눠서 판단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스타일이고 14, 15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16번을 좀 봅시다. 16번도 똑같아. 이 16번도 지금 이 글에 대한 분석인데 디귿이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는 디귿 선택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이 글의 논증 방식이 좀 어떻습니까? 이 글의 논증 방식을 잘 보시면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을 이상적 모형 이론으로 구성할 경우 사회 현상 분석에 굉장히 유용하대. 이런 식의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전제를 보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상적인 상황을 모형으로 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순전히 가정적 상황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사회과학 영역은 그런 이상적인 상황 전제로 하면 논의가 전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이 글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 자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상적 상황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론에 따라서 사회과학의 영역이 어쩌고저쩌고 분석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디귿에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 영역은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 글의 논지는 100% 약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은 왜 틀렸을까? 불가능이란 말이 틀렸어요. 불가능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제한되는 거야. 한계점이 있고 제한이 있다는 뜻이지 불가능하단 말은 아니에요. 자, 니은은 이제 틀리지 말자. 이런 거 나오면 지금 이 니은은 당연히 동그라미지. 왜 그렇겠어요? 아니 분리부가 돼야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억만 잘 넘어가면 사실 안 틀리는데 이게 잘못하면 답이 희한하게 나올 거야. 답이 2번 할 수도 있을걸. 그래서 지금 16번에 보면 2번하고 5번이 많죠. 5번은 그냥 아예 아싸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디귿이 왜 약하지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전제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16번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기억이 틀렸다는 걸 한 번에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헤매게 될 거예요. 17번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17번의 기억은 한 90% 맞아요. 근데 10%가 대놓고 틀려놨어. 뭐가 하나 빠졌다 지금. 이 글에 따르면 기억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어떤 규범 X 그걸 강제한다. 그러면 기억의 원칙에 위배되느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요건이. 뭐가 빠졌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강제하는 게 부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 여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알 수가 없어. 이건 요건 가지고 찾아 넣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니은은 이제 동그라미 될 텐데 디귿은
기억을 행위의 주관적 준칙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기억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게끔 이끌린다면 이 글의 논지는 강화가 아니라 약화예요. 필연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한테 필연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대립점에 있게 되죠. 그래서 약화. 자, 그 옆에 18번도 같이 봅시다. 18번도 잘못하면 니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 일단 기억이 동그라미인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갑과 을 모두 A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자, 두뇌 유무가 유용하냐? 이건 예전에 그 시위대 문제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그 시위대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지가 중요한지 여부 그거 묻는 문제 있었어요. 그 100명의 남자들이 뻘거벗고 뛰었는데 뭐 거기다가 이제 쇠파이프 들고 뛰느냐 그냥 뛰느냐 이런 문제 있거든. 그거랑 비슷한데 니은에 보면 두뇌 유무는 A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을병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다. 을은 정신하고 물질적 기관이 동일하다. 뇌는 있든지 없든지 고려 대상 아니야. 을은. 병은 두뇌가 있든지 없든지 기능만 수행하면 정신이에요. 역시 두뇌 소유 여부는 전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두뇌 유무 자체는 을과 병한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그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와장창 틀린 거 19번, 20번. 19번은 거기 제시문 한번 봅시다. 맨 첫 번째 거 보세요, 이제. 암묵적 전제니까. 자, 암묵적 전제인데 지금 밑에 선택지가 3개잖아. 그럼 이 3개를 일단 하나씩 집어 넣어봐. 어디에 빠져있나. 자, 상품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단적 가치, 완전. 하나는 본래적 가치도 아울러지는 불완전. 금이나 쌀은 완전 상품, 자유로운 양도 및 판매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다. 이 문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완전 상품으로 자유로운 양도 및 판매가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다가 왜 있는지 이제 아셔야 될 거야. 디귿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단원 기봉도의 그림이나 밥 딜런의 음악은 불완전 상품, 판매 교환이 자유롭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러한 구분법은 인간 전호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도 적용될 수 있다. 침해와 위협은 구분돼야 된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잘 봐. 침해는 타인에게 직접 해악을 가하지만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야. 이거 예전에 그 공장식 사육하는 기출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문제하고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사이에 뭐가 빠졌는지 집어 넣어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해는 타인에게 직접 해악을 가한다. 그 다음 위협은 단지 위험에 처할 뿐이다. 뒤에 건 의미 없어. 자, 그 다음에 침해는 금지된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야. 그 문장 체크 잘 하셔야 돼. 첫 번째 문장은 침해는 타인에게 직접 해악을 가한다. 따라서 침해는 금지.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위협은 됐어. 그 다음에 자, 예컨대 폭행은 당사자 인간존엄성 침해에서 직접 해악을 가하기에 금지된다. 반면 TV폭력은 비록 해악을 가져올 개연성을 지지만 인간 전업성 단수 위협하니까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 활발.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여기 잘 보셔야지.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인간 전업성의 완전 상품화. 얘기가 좀 건너뛰었어요. 좀 잘 보시면 침해는 타인에게 직접 해악을 가한다. 침해 금지합시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완전 상품화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특허는 침해니까 금지래. 뭐가 중간에 되게 많이 빠졌어, 지금. 특허는 침해고 금지래. 여기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일단 기억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 전업성의 완전 상품화는 뭐다? 해악이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해악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금지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위에 TV 폭력에 똑같이 들어있는 생략된 전제지. 그럼 디귿은?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궁극적으로 인간 종에서의 자유로운 양도 가능해지고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뭘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완전 상품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가 지금 빠져있어, 중간에. 왜?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인간 전후의 완전 상품화라고만 써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왜 상품화인지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야 인간 전업성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인간 전업성의 완전 상품화라는 걸 연결시켜주는 게 위에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양도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가 빠졌지. 그래서 디귿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이게 지금 디귿이 있는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 디귿은 이 글에 없어. 뭐가 빠져있냐면 인간 유전자의 특허가 완전 상품화긴 한데 왜 완전 상품화인지가 설명이 없어요.
그 뭐기 때문에야? 위에 있는 근거에 따르면 완전 상품화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 양도 및 판매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궁극적으로 인간 정서의 자유로 양도 및 판매, 교환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뭐다? 완전 상품화다라는 중간 고리가 빠져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디귿까지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답을 3번 하시면 안 돼. 3번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틀리신 분들이 아마 3번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설명이 불분명한 거야. 왜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인간 정서의 완전 상품화인지가 설명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완전 상품화에 대한 설명이 있고 유전자에 대한 특허만 그냥 따로 나와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관련성이 있어야 완전 상품화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이 글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당연시 여기고 있는 전제라는 뜻이야. 그래서 암묵적 전제가 되는 거야.